파파걸 영어래 파파걸이야. 나는 영어교육과 대학 교수인 우리 아빠에게 수능 영어 기술을 전수를 받았는데 그 영어 기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해. 파파걸 영어래. 그러니까 아빠를 좋아하는 딸이 아빠의 기술을 전수받아서 영어 연구소라는 곳에서 너희들에게 그 기술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채널 이름도 파파걸 영어 랩인 거야. 내가 아빠한테 전수받은 수능 영어 기술, 논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가지고 꼭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 아빠가 나에게 전수해준 수능 영어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앞으로 수능 영어 지문을 분석하면서 내가 전수받은 수능 영어 논리가 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건데, 설명하기에 앞서서 수능 영어 논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 논리, 그 수능 영어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영상을 먼저 찍어보고자 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가 앞으로 수능 영어 지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번 써먹을 내용들이야.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매 지문마다 내가 화면을 띄워놓거나 말로 계속 설명을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나와 있는 5문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럼 첫 번째 번호를 한번 읽어보면은 Minimum Reading, Maximum Scoring. 적게 읽고 많이 점수를 따자. 줄여서 MRMS 라고 읽을 거야. 이 MRMS라고 하는 줄임말을 한국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선지 먼저 읽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왜 적게 읽고 많이 따는 방식이 한국말로 선지 먼저 읽기냐면, 이 화면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이 틀이 수능 영어 지문에서 항상 쓰이는 틀인데 문제에 주어지고 그에 대한 선지가 있고, 그럼 이 선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서 답을 구하는 이런 방식이 수능 영어 문제 푸는 방식이 되겠지. 그러면 왜 적게 읽는 것이 선지 먼저 읽는 거냐면, 여기 화면에서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문은 일반적으로 적으면 6문장, 많으면 9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제 딱 보자마자 문제 지문 먼저 읽어주고 9문장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선지로 내려가서 이 5개를 또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문이 8문장이라 하더라도 5개의 선지를 또 읽게 되니까 그럼 13문장을 읽어야 되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수능은 보통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냐면 2분이야. 그럼 2분 안에 우리는 10문장이 넘어가는 내용을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야 다시 문제를 읽는, 다시 지문을 읽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문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선지 5개를 먼저 읽어주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준 다음에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게 바로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이 되는 거야. MRMS. 적게 읽고 많이 점수를 따는 거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선지 먼저 읽는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선지로 내려가는 거야. 선지로 내려와서 우리는 뭘 해주냐면 주재료와 부재료를 찾아주는 거야. 그럼 주재료와 부재료가 대체 무엇이냐면, 이것도 그대로 내려와서 선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1, 2, 3, 4, 5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어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재료와 부재료를 찾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이야. 반복되는 어휘들을 찾아주는 거지. 그러면 가장 자주 반복되는 어휘가 주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면, 선지를 읽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을 거야. 이 어휘들을 우리가 주재료라고 할 것이고, 다른 말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각 번호마다 있는 거야. 이렇게 선지에 핵심 키워드가 있고, 이 핵심 키워드를 보고 이 지문의 내용이 이 키워드 정도는 들어가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지를 보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선지밖에 안 읽었지만 우리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5개 선지에서 우리는 벌써 하나를 걸러냈고 4개 중에 답을 고르면 되는 거지. 이 과정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이야.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선지 중에 1가지가 무조건 정답이란 뜻이지. 그래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들을 줄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반복되는 어휘들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5개 중에서 4개로 답의 후보를 추려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주재료 찾았으니까 바로 부재료 찾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1가지 더 후보를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3번이야. EBS 선생님과 교과서의 마인드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1, 2, 4, 5번을 우리가 답의 후보로 추렸어. 근데 그 번호들 중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2번이라고 하는 선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해라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핵심 키워드는 들어가 있지만 내용으로 보았을 때 EBS 선생님이나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거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번호도 빼줄 수가 있는 거야. 답의 후보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벌써 지문을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어휘들을 찾아줌으로써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줬고 그 다음에 EBS 선생님과 교과서의 마인드를 통해서 답의 후보를 5개에서 3개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후보를 줄여놨으니까 이제는 부재료를 찾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1번, 4번, 5번에서 부재료들을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 부재료들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찾아줬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지문에 어떤 내용들의 부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문에 들어가 있는 부재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번호가 답이 되는 거지. 왜냐면 핵심 키워드는 어차피 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는 이미 지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뒤에 어떤 부재료들이 오는가 그거를 찾아주는 게 이 MRMS,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1번 부재료가 들어갔다. 그럼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부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그래도 읽기는 읽어야겠지. 이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은 지문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적게 읽는 거야. 그럼 그 적게 읽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문장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또 해볼 거야.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줘야 되냐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지문에 아무런 힌트가 없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주는 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이 포함된 지문이 있을 거야. 그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들어간 문장 앞뒤 내용을 살펴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혹 지문들 중에서 이쯤에 각주가 들어간 지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각주가 들어간 문장을 같이 읽어주면 돼. 그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놔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접의 어휘가 들어간 문장을 포함해서 그 밑으로 읽어주면 된다. 예를 들어 however, but 이런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 하지만 뭐뭐야 라고 하면은 보통 강조점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도 똑같이 영어에 적용시켜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지문을 읽을 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게 읽어줘야 되니까 그 적게 읽어야 할 문장들에 대체 어떤 문장들을 포함시켜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문장을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면 대체 어디까지 읽어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수능 영어 지문의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재, 예시, 결론. 수능 영어는 소재, 예시, 결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그 문장을 찾아오느냐?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소재 파트에서 우리는 적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골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소재는 보통 문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문을 읽을 때 참고해주면 좋겠지. 이 소재, 예시, 결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문을 설명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급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도 되니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고민할 필요는 크게 없다. 하지만 이런 틀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하니까 반드시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우리 아빠한테 전수받은 수능 영어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앞으로 수능 영어 지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5가지의 내용을 매번 언급을 할 거야. 그러면 언급할 때마다 이 5가지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5가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문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먼저 읽어줄 거야. 그거를 우리는 MRMS, Minimum Reading, Maximum Scoring, 적게 읽고 많이 점수를 따는 거지. 그거를 한국말로 선지 먼저 읽는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 선지를 먼저 읽으면서 주재료와 부재료를 찾아주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처럼 각 선지마다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어휘들을 우리는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거고 그 핵심 키워드가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반복되는 어휘들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 지문의 큰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재료를 찾아야 하는데 그 부재료를 찾기 전에 우리는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 5가지 후보에서 그 후보들을 추려나가는 거야. 그 추리는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가 없는 번호를 골라줄 수도 있는 거고 3번, EBS 선생님과 교과서의 마인드를 통해서 수능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답으로 가르치지 않을 내용들을 걸러주는 거야. 그래서 그 걸음망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후보에서 제외시켜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5가지에서 3가지로 후보를 추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재료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부재료라고 하는 것은 핵심 키워드 옆에 이 번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세한 지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찾아줘. 각 번호마다. 그럼 1번, 2번, 3번의 부재료가 찾아지겠지. 그러면 그 부재료들 중에서 어떤 번호가 이 지문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부재료를 포함한 그 번호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럼 부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 지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니멈하게 읽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적게 읽기 위해서는 문장을 골라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그 첫 번째 기준이 기본적으로 지문은 첫 번째 문장부터 읽는 거야. 아무 힌트가 없을 경우에는 밑줄도 없고 뭐 각주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주면 돼. 근데 그 첫 번째 문장부터 읽을 때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소재, 예시, 결론으로 수능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재 파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장들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소재 파트 경우에는 지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밑줄이 포함된 문장 앞, 뒤가 되는 거야. 지문들 중에서 밑줄이 포함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밑줄을 포함해서 앞뒤 문장을 읽어주면은 우리는 적게 읽는 게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가 각주가 들어간 문장이야. 각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 이런 부분들에 보통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각주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확인을 해주고 그 각주가 들어간 문장은 굉장히 큰 힌트가 되기 때문에 역시 적게 읽는 문장의 후보로 놓아두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 역접의 어휘가 되는 거야. 역접의 어휘라고 하는 것은 however와 but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어휘 이후의 문장들을 읽어주면 돼.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적게 읽는 문장들을 골라내고 그 내용들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재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부재료가 들어가 있는 그 번호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모든 전략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야, 어휘. 어휘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전략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냐면 핵심 키워드를 찾고 부재료를 찾고 문장의 기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할 때 어휘를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지 먼저 읽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실 어휘다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리 아빠한테 전수받은 수능 영어 논리, 미니멈 리딩, 맥시멈 스코어링, 선지 먼저 읽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2023년 수능 영어 지문을 한 번호씩 분석을 해나갈 거야. 매 영상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문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이 헷갈리면은 지금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면 돼. 처음엔 선지를 먼저 읽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문제를 반복하고 계속 영상을 반복하면서 논리를 체화시키려고 연습하다 보면은 분명히 논리가 쉬워지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능 영어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 안녕.